네, 동시효과 구간 왔습니다. 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쪽 지수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다 좋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미국이 야간 선물이 상쇄하는 이 정도의 흐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야간 선물 지금 한 2% 안팎의 마이너스를 보여줘서 우리 증시 출발은 보합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31% 하락한 2668.44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 정도의 반등 움직임 보여줬었는데 오늘장 재차 좀 힘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출발선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또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종가를 유지하는 선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0.04%의 상승,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의 제한된 상승으로 873.22포인트 정도 선 기록될 예정입니다. 금요일 날 3%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줬었죠.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한 880선 라인대까지만 가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 회복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급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 과연 오늘 본장에도 이렇게 또 반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종목은 오늘의 키워드가 너무 명확합니다. 두 분 나란히 개장 전 포인트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원전입니다. 지난주 후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걸어서 반영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울 1, 2호기 이른 시간 내에 재가동을 지시를 하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걸어서 무더기 상한가 흐름이었는데 본장 시작해도 마찬가지의 패턴 나타나면서 가장 강한 종목이 한신기계입니다. 이 종목은 또 지난주에 김영유 전문가 추천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목표가 도달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보성파워텍, 두산중공업, 일진파워, 에너토크, 우리기술, 한전산업. 지금 제가 원전주만 쏙 뽑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상승률 상위로 이렇게 쭉 정렬을 해보니까 다 원전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렇게 10에서 20%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타면서 그룹을 지어서 오늘 장을 장악할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요. 서전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1% 정도 플러스권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한전기술 관련 주착기 분주한 시장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진도 그렇고요. 한전 KPS, BHI, 오르비텍 그동안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원전주들까지 오늘 일제히 들썩이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WTI가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현재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28일 월요일 국내 증시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월 달은 1월과는 좀 다르게 기대하셨던 분들께도 다소 좀 실망스러운 한 달입니다. 어찌 보면 2월이 좀 짧다라는 게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위안이 되죠. 오늘 또 마무리 짓고 나면은 내일은 3일절 관계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약간은 조금 기운 빠지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과연 월봉이 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그런 이슈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장 우리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본장 시작하니까 흐름 별로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권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양시장 약보합권 정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로는 0.53%네요. 0.53% 하락하면서 2662.70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포인트가량 내주는 상황 속에서 지난 금요일에 절반의 이 하락을 다시 또 되돌리면서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약간 좀 빠지는 모습이네요. 목요일날 급락했다가 금요일날 급반등했다가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빠지면서 직전 저점 부분까지 밀려 내려가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660선 부근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현재 시장의 미국 야간 선물 분위기가 우리 증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이쪽도 버텨줄까 싶었는데 본점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파란불이 들어오네요.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로 0.47% 하락하고 있습니다. 868.91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4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양쪽 나란히 이렇게 또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하는 흐름 가운데서 월봉상으로도 아마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수급주 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수급도 안 좋습니다. 쌍끌이 매도가 양시장 나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부터 보시면은 외국인 쪽에서 3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벌써 7거래일 연속해서 거래소에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232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 쪽에서 566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포지션 동일하죠. 그리고 외국인 기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고르게 100억 원 초중반대의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3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27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이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 거기에서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샀었죠. 연속성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일단 오늘장 출발 상황만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개인 쪽에서 282억 원 정도 사들이면서 소화해내고 있고요.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프로그램도 잠깐 볼게요. 프로그램 상황 별로 안 좋아서요. 양쪽 나란히 매도 우위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쪽에서는 374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146억 원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끌이 매도 상황, 프로그램도 매도 우위, 지수도 밀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업종 상황으로도 하락 섹터가 월등히 많습니다.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부터 보시죠. 운송장비입니다. 1.8% 정도 업종지수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황이 너무 뚜렷하네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쪽의 긴장감을 계속 봐야 되나 봅니다. 지금 러시아 쪽에 수출을 못할 경우에 타격을 입게 되는 대표적인 산업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지난주 후반에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운송장비 쪽에 조선은 괜찮은데 자동차가 안 좋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쪽이 좀 밀리면서요. 운송장비 업종지수가 다소 좀 타격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뭐 군을 투입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경제 제재 쪽을 가하고 있죠. 게다가 스위프트 쪽에서 이 러시아를 제외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글로벌 은행들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 러시아 쪽에 뭔가 납품을 한다든가 공장이 있다든지 이런 업체들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대표적이고요. 다음은 운수창고 쪽 1.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해운주들 오늘 밀려 내려가네요. 항공주들도 좋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으로는 전기전자도 1% 정도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음식료품 순으로 마이너스 기록합니다. 전업종에 다 밀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장에 강한 섹터 있습니다. 시장 대비로 월등히 강하죠. 바로 원전이라는 키워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나. 오늘은 업종지수의 향방을 가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계 섹터에도 많죠. 한신기계,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군들, 원전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기계 업종지수 5%나 오르는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가스 섹터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가스 섹터는 원전도 원전인데 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재차 힘을 내면서 현재 업종지수가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과 통신, 건설 순으로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 밀리고요. 1%에서 한 3% 정도까지 밀리고 있는데 특징은 IT가 별로 안 좋고요. 자동차는 더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삼성전자는 1.25% 하락하면서 7만 1,000원권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 부근까지 밀려 내려간 상황이라서 삼성전자가 과연 이 직전 저점을 잘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1월 후반에 기록했던 직전 저점이 7만 1,000원 선이어서 오늘 여기에서 지지력 테스트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2% 넘게 밀리면서 다시금 상장한 이후에 신저가 씁니다. 40만 4천원까지 장 초반에 밀렸었고요. SK하이닉스도 1% 정도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비슷비슷하게 밀리는데 눈에 띄는 점은 현대, 기아차 이쪽이 안 좋은 거죠. 현대차가 한 3% 정도 하락하면서 신저가 씁니다. 52주 신저가 나오면서 16만 8천원대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기아도 3% 정도
비슷하게 지금 밀리네요. 기아도 52주 신저가 나왔습니다. 71,500원 터치했고요. 지금은 71,700원 부근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2.44%. 현대차 3인방이 나란히 52주 신저가네요. 현대모비스도 지금 신저가입니다. 21만 9천 원 장중에 터치가 나오면서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상승이 좀 더 많습니다. 상승이 6, 하락이 4, 6대 4 정도로 상승하는 종목을 쭉 보니까요. 게임이 괜찮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도 괜찮습니다. 낙폭과대했던 종목군들 이쪽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출 비중이 높고 러시아 쪽의 수출 비중이 높다든지 아니면 지수 연동이 많이 되는 대형주 위주로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오늘 중소형주들이 그나마 또 틈새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대안 역할을 해주는 흐름도 이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를 보니까 눈에 띄네요. 하나씩 점검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1% 안팎으로 조정받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 쪽에 에코프로비엠이 1.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금요일에도 10%나 급반등을 했었죠. 오늘장 연속성 보여주고 있고요. LNF도 플러스권 흐름입니다. 다음 게임 쪽에서는 펄어비스 강화학권이고 위메이드가 강합니다. 3%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작 ROS가 라이즈 오브 스타즈라는 신작의 이 약칭인가 봐요. 라이즈 오브 스타즈. 이 신작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강한 움직임 거의 4% 가깝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시 둘째 날부터 게임 유틸리티 토큰인 실더리움이라는 거래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네요.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쪽 코인하고 같이 좀 묶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 속에서 위메이드가 그 사이에 거의 5% 가깝게 현재 탄력 붙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좀 밋밋해서요. 지금 위메이드 정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오늘장에서는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 개수는 비등비등합니다. 그래도 중소형주들이 좀 힘을 내줘가지고요. 개수로 봤을 때는 상승이 1,168개 종목, 하락 종목은 920개 종목으로 상승이 약간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오늘장을 압도하는 키워드 바로 원전입니다. 무더기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우선주 가운데서 두산 이우비 상한가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탄력적인 종목이 보통주 중에서는 보성파워텍 23%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신기계 20%가량의 상승세 타면서 현재는 4,5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우선주도 탄력 좋고요. 일진파워 그리고 광명전기, 에너토크, 우리기술, 한전산업, 두산중공업 다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서전기전도 그렇고요. BHI, 한전기술까지 강세 흐름 나타내는 종목군들은 원전 쪽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좀 타고 있죠.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자재 쪽으로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가스차 붙는 종목하고요.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이 연속성을 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꺾였었죠. 그래서 이 하락이 과연 완전히 시세가 종지부를 찍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장 재차 시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으로는 요즘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대성에너지 현재는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경동도시가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5% 정도의 상승세를 타면서 몇몇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시세에 강하게 좀 살아있다라는 점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두 분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최호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저는 오늘 재생에너지 전부를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재생에너지 쪽이 굉장히 강하죠.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수소. 그거는 결국에는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 쪽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좀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수소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모두 다 움직임이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데요. 두산 퓨얼셀이 지금 한 4%대 상승하고 있고, SP얼셀도 지금 3%대 상승, 그 다음에 상하프로테크까지 보면은 상하프로테크는 약 2%대 중반이고요. 상승세가 지금
풍력 관련주를 보면은 CS 윈드가 지금 강보합, CS 베어링이 3.7% 상승, 그다음에 상강 MNT까지 보면은 약 지금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으로 좀 넘어가면은 OCI가 지금 강보합이고요. 하나솔루션도 지금 역시 보합권입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에 모두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싶고요. 상당 부분 지금 주가도 많이 하락했죠. 특히 수소 관련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요. 역시 수소 관련주는 뭐 다른 재생에너지보다는 조금 이제 탄력성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이내믹한 거는 좀 덜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는 장기적인 모멘텀 관점에서는 접근하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쪽이 지난주에는 풍력이 워낙에 스포트라이트를 한껏 받았고 풍력, 태양광, 말씀해주신 수소 그리고 요즘에 원전도 친환경이라고 하죠. 이쪽까지 봤을 때 매력도 순으로 좀 이렇게 나열을 해주세요. 일단은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뭐 단기적인 모멘텀은 대선 앞두고 원전이 제일 있을 것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변동폭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신 쫓아 사는 거는 조금 추경 매수는 반대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좀 안정적이게 조금 차라리 수소 관련주로 지금 바닥권에서 좀 탈피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대신 그렇다고 해서 뭐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이쪽도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골고루 포트에 하나씩 편입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시험 문제 같이 드렸나 봐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답은 수소 아니면은 원전 이쪽 괜찮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다음 김영일 전문가님은 또 한신기계가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이 종목 비롯해서 원전주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신기계 리뷰부터 좀 하겠습니다. 지난 21일에 추천이 돼가지고 지금 일주일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수익이 큽니다. 당시에 3,725원에서 매수 체결된 걸로 나오고요. 목표 주가 4,200원이었는데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뭐 한 주 만에 수익률도 거의 뭐 30% 가깝게 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리고 분위기 이렇게 타면은 더 욕심을 내볼까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고요. 김영희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원전 산업 자체는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이제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이고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국내 새로운 이제 원전보다는 이제 좀 수출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때문에 이제 여당에서도 충분히 이제 밀고 갈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전에 대한 이런 좀 방향을 바꾸면서 이제 원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죠. 지금 친환경 산업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반드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때문에 원전 자체가 지금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뭐 충분히 오늘의 상승, 지금 이제 여기 구간에서 잡는 거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좀 진입을 하신 분들만 좀 수익 대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충분히 이제 눌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접근할 만한 구간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드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니까요. 그래서 눌릴 때 이제 좀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거 외에도 지금 현재 이제 뭐 저번 주에 풍력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왔었죠. 때문에 뭐 그 외에 친환경주들도 이제 큰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 준 만큼 접근할 만한 구간은 충분히 나와줄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친환경주들은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나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눌리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수익 볼 만한 구간이 나와줄 때 그때 좀 접근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한신기계는 2차 목표가를 주시겠어요? 한신기계는 2차 목표가는 이제 이전 고점인 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이제 수익 실현 구간은 이제 4,390원. 오늘 이제 저점을 깨게 되면 수익 실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 나왔으니까 오늘 또 변동성 커졌을 때 이렇게 또 시세 탈 때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아마 다들 감이 오셨을 겁니다. 원전 그리고 또 에너지주들 위주로 이렇게 또 두 분의 시각을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도 꽤나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장 초반에 3% 오를 때부터
봐드렸잖아요. 지금 6%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작 흥행 플러스 알파에다가 이 토큰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위메이드 지금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게임주 섹터 내에서 오르는 종목군들 키워드가 대체로 비슷합니다. 신작 플러스 알파로 크립토 아니면은 P2E라는 키워드 들어가 있는데요. 조이시티부터 보겠습니다. 현재는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P2E 게임인 건쉽 배틀, 이 크립토 컨플릭트, 이 게임 이름인가 봐요. 따옴표를 해놓은 거 보니까 크립토 컴플리트. 이게 28일 오늘부터 글로벌 정식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작 모멘텀 가지고 있는 조이시티 현재는 8% 정도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드래곤플라이도 보겠습니다. 자회사가 DF체인이라는 자회사가 있고요. 여기에서 P2E 생태계 확장용 크로스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부각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강세 흐름을 띄고 있는데, 이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위메이드 강하다 말씀드렸는데 위메이드 맥스도 5%대, 롱투코리아, M게임, 네오위즈, 서메이지, 컴투스 다 플러스권 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해 나갑니다. 어떤 시각이세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게임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게임주는 올해는 이제 P2E, NFT 이런 쪽보다는 결국엔 신작 모멘텀에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는 신작들이 얼마만큼 나오는 출시 이전에 지연되지 않고 제때 나오고 그게 흥행을 얼마만큼 기록할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유메이드가 지금 한 7%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오전에는 좀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보합권 강보합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펄어비스도 역시 지금 보합권인데요. 그리고 컴투스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 시스터즈도 지금 약보합권, 드래곤플라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 정도 강세, 조이시티도 지금 한 8% 정도 강세인데, 저는 조이시티, 드래곤플라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 접근하시려고 하면은 역시 저는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컴투스, 대부 시스터즈 이런 쪽으로 좀 더 영업이익이 좀 더 잘 나오는 쪽에 그리고 대형주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항상 게임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게임주가 좀 지금 움직이더라도 지금 돌아서는 게 아니라 역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역시 3월 이후, 빠르면은 3월 이후, 늦으면은 한 5월 정도 돼야지 다시 한번 좀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가 바뀐 게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 정도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이렇게 또 최은주 전문가의 시각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군들 에너지주들이 지금 또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천연가스하고 국제유가, 여기에다가 방산주까지 묶어서 보겠습니다. 지수는 지금 보합권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우크라이나의 긴장 국면하고 완전히 별개로 주목받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받는 종목이 계속 강한 움직임을 타고 가서 여기서 좀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앙에너비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천연가스 쪽으로는 대성에너지가 8% 정도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들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이쪽으로도 1에서 3%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김영일 전문가님이 알려주세요. 네, 일단 에너지 관련주들은 천연가스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죠. 이제 전쟁이 예상보다도 길어지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탄력이 나와주고 있죠. 다만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때문에 천연가스는 현재 접근하기에는 많이 위험한 섹터일 수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100를 돌파를 하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유가도 같이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경우죠. 다만 유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미 충분히 많이 고점이기 때문에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제 위험할 만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수혜를
수혜를 받는 섹터를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오히려 조선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LNG 쪽에 이제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죠. LNG 수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미국의 이 천연가스를 결국에는 이 배로 이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LNG 선들의 앞으로의 이 수주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굳이 접근을 한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조선 쪽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미 이제 너무 고점에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정성을 생각을 한다면 접근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주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이 왜 오르나, 방산주도 올라서 같이 오르나 해서 봤더니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뉴스가 좀 나왔네요. 이틀 전의 뉴스입니다. 정부발 소식입니다. 우주 개발 사업에 7,340억 투자하겠다, 우주산업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앞서서 지난해에 누리호 1차 발사하는 거 현장 가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좀 보셨을 텐데, 2차 발표, 1차 발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올해 6월 15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누리호 발사라든지 정부 쪽에서의 이런 의지들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 우주항공 테마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7%대, AP 위성도 한 7%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세트레가이,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인텔리언테크 나란히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오랜만에 좀 질문을 드립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네, 우주항공 테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강한 게 오늘 지금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 7%대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약 7.5% 상승, 세트레가이도 약 6% 상승, 하나 시스템도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 주식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닥권 탈출 움직임이 전부 다 차트에서 보이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면은 이미 바닥권 탈출해서 오늘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증시에서 버진 갤럭틱이 최근에 상승폭이 상당했습니다. 30% 이상 단기간에 그렇게 상승폭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같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주항공 테마는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가도 될 종목이죠. 결국에는 장기적인 성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중간중간에 어떤 좀 노이즈가 불거져 나오는 거, 그게 결국엔 실적 이런 거가 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지만은, 그리고 저는 이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발사체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좀 예정이 돼 있고, 그거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할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은, 역시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본다면 실적이 잘 나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하나 시스템, 좀 넓게 보면 하나 계열인 세트레가이까지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종목 가운데서 보겠습니다. 러시아 쪽에 수출을 하거나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러시아 제재 관련된 피해주들 들여다볼 텐데요. 현대차 그룹주들이 일제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추가 하락보다는 아랫꼬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 지금도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2% 정도의 하락세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러시아에서 초코파이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매스컴에서 한창 이야기가 나왔었죠. 오리온 보겠습니다. 2% 정도의 하락세 띄고 있고요. 이 종목도 52주 신저가네요. 네, 공교롭게도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TV 공장들이 좀 있죠. LG전자 1.6%, 1.2% 정도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워낙에 좀 덩치가 크긴 한데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들 어떤 업체들이 좀 떠오르시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도 알려주시죠. 김영희 전문가님. 일단 러시아 제재 받는 기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등 거의 이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다 지출을 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러시아에 스위프트 제재가 들어갔죠. 스위프트 제재가 들어가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 은행 간의 자국에서 은행 간의 거래가 조금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 수출 대금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악재들을 어쩔 수 없이는 반영을 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아마 이제 계속해서 이 러시아의 이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간의 이슈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이슈를 반영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할 만한 구간까지는
자체는 이제 영향이 조금 불가피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영향을 어느 정도 받게 되면은 시장이 또 어느 정도 이번에 금리 인상을 좀 완화적으로 진행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면은 이런 하락분은 충분히 이제 소화를 하고 반등할 만한 너무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보면서 대응을 하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은 시세만 점검하겠습니다. 풍원정밀이라는 업체고요. OLED 메탈 마스크 만드는 업체입니다. 코드가 371950 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이고 IPO 당시에 흥행은 했습니다. 이 일반 청약이 2235대 1로 흥행은 했는데 현재 따상은 아니고요. 시가기준가가 좀 약하게 형성이 됐네요. 15,200원이 공모가였고 시가기준가 22,200원에 형성돼서 현재는 이것 대비로는 13% 정도 오르며 23,000원 부근에서의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된 종목 현재 시세까지 좀 봐드렸네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더 오릅니다. 1206원권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인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교보증권의 소병화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1200원 선 뚫고 좀 더 오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확대되면서 우리 환율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하락세를 지난주 금요일 여기는 하락으로 마감하긴 했으나 일단 장 전에 나온 뉴스들로 인해서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장가는 2원 40전 상승한 1,200원 1204원의 출발로 현재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유럽 연합 등이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안정세를 보였던 금융시장은 다시금 리스크 회피 심리가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이 오늘로 확정되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했으나 오늘 새벽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에게 핵무기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금 리스크 회피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도 역시 국내 장 시작 전부터 미국 역외 선물 지수는 급락했고요. 원유 선물 가격도 시작과 동시에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스크 회피 심리가 우위를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96대에서 안정세를 보였던 달러 인덱스도 장 초반에 다시금 97대 선까지 일단 상승하면서 오늘 우리 환율 상승 출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역에서는 하락으로 마감했으나 일단 역의 마감과 달리 오늘 환율은 2원 이상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상승 출발 환율은 러시아발 뉴스를 좀 지켜보면서 1,200원대에서의 움직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푸틴의 핵 관련 발언으로 다시금 긴장감이 커진 가운데 오늘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고위 회담에 주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계감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이 내일 휴장인 만큼 오늘 나오는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월초 적극적인 포지션보다는 1,200원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 투자자들은 가벼운 포지션을 좀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포지션 정리 물량들이 오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월 말과 이제 휴장을 앞두고 있고 또한 다음 주 월 초 시작하는 가운데 일단 대형 뉴스들이 최근 터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들을 보아하면 포지션 플레이들이 적극적일 것으로 좀 보여지지 않고 시장 자체들이 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의회 연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 3월 50bp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bp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견해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좀 주목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시장의 포지션 플레이를 좀 제한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발 이슈에도 1,200원대에서 추가 매수세는 지난주도 좀 제한됐고 고점 내고 물량도 활발히 유입됐던 만큼
오늘도 역시 1,200원, 1,210원을 앞두고는 고점 인식으로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200원대에서 오늘은 좀 제한적인 상승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 거래는 대장가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긴 하겠으나 1,200원 후반대로 갈수록 일단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상한 율범위는 1,198원에서 1,21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폭을 꽤나 넓게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고 물량 출회되면서 월말이니까 상당히 약간은 막혀 있는데 어찌됐든 심리적인 상황은 위쪽으로의 방향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소병화 연구원과 환율 알아봤습니다.